명예혁명 이어서 하겠습니다. 명예혁명의 밑에 연도가 쓰여진 반이 있고 안 쓰여진 반이 있거든요. 연도 먼저 쓰고 시작할게요. 명예혁명 밑에 1988에서 1989 이렇게 연도 쓰세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연도를 쓰는 이유는 저걸 외워라. 아닙니다. 외우지 마세요. 아, 이때쯤이구나. 여러분 1600년대니까 17세기예요. 17세기 후반에 영국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였고 임진왜란 끝나고 병자호란 끝나고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 이때쯤이구나 여러분이 이런 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도를 써주는 겁니다. 자, 명예혁명은 말 그대로 명예롭다. 왜 명예롭다고 표현을 했냐면 이 혁명을 일으키는 와중에 왕이 내려오고 막 그런 큰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전쟁을 하거나 싸우거나 죽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명예롭다, 평화롭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배경 다시 설명할게요. 수업 시간에 했지만 한 번 더 할게요. 크로멜이 죽었어. 크로멜의 공화정을 했잖아요. 청교도 혁명 때. 근데 이 공화정도 막상 해보니까 별로야. 크로멜도 막 사람 죽이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 야, 이거 해보니까 별로다. 그래서 공화정 별로니까 옛날로 가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왕이 다스리는 정치, 왕정일 복고한데 복고는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왕을 어디서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자, 왕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 누구를 데리고 오냐? 자,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 영국 왕실 계보 이 밑에 쫘라락 써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쓰세요. 청교도 혁명은 누구 때 일어나냐? 여러분 이 사람 때 일어나죠. 이 사람 때. 자, 그럼 옆에다 써두자. 청교도 혁명. 자, 여러분 수업 시간에 배웠다시피 청교도 혁명 때 찰스 1세가 죽죠. 처형당하죠. 찰스 2세는 어디로 갔냐면 그때 프랑스로 갔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살다가 네덜란드에 살다가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찰스 2세를 데리고 옵니다. 찰스 2세도 좋지. 내가 이제 그 우리 아버지가 죽었지만 그래도 그 나라 내가 태어났던 내가 왕자였던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니까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나 의회 말 잘 들을게. 1번 의회 말 잘 들을게. 2번 나 옛날 일 다 잊어버릴게. 이런 약속을 해요. 자, 약속을 하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화살표 치시고 찰스 1세 왔지? 찰스 2세 왔죠? 찰스 2세 왔고 어차피 써야 되니까 이어서 쓸게요. 제임스 2세의 전제 정치. 전제 정치라는 단어가 또 나왔네. 우리 청교도 혁명 때도 나왔잖아. 자, 여기 보세요. 전제 정치 또 나왔어. 동그라미 치세요. 찰스 2세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원하는 건 뭐였냐면 우리랑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리고 우리가 좀 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왕이 우리 말도 좀 잘 듣고 그런 거 원했는데 막상 2세가 딱 왔어. 자, 오자마자 여러분 그 전에 했던 그 약속 있잖아. 나 의회 말 잘 들을게. 그 다음에 나 옛날 일 잊어버릴게. 우리 아빠 죽인 거 다 잊어버릴게. 해놓고 완전히 뒤바꿔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상식으로 알아둡시다. 여러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블랙리스트. 그러면 그 리스트 이 찰스 2세가 작성을 한 거죠. 우리 아빠 죽인 사람 쫘라락 쓰고 전부 다 처형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찰스 2세에서 제임스 2세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자 옛날이랑 똑같아. 여러분 보세요. 아빠 아들 그 아빠의 그 아들이야. 자기 맘대로 해요. 또 자 자기 맘대로 하고 그리고 잘못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람도 죽이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찰스 2세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누구한테 자리를 물려주냐면 여러분 영국 왕실 계보 보세요. 자, 찰스 2세가 죽었어. 근데 자식이 없어. 동생한테 물려줘요. 그러면 제임스 2세도 형이랑 비슷하겠지. 형이랑 비슷하고 그 형과 동생 사이는 되게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형과 굉장히 유사하고 제임스 2세는 굉장히 더 고집불통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전제 정치를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전개 볼게요. 아, 이거 옛날이랑 똑같잖아. 찰스 1세 때랑 똑같잖아.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의회가 고민을 하죠. 근데 좀 버텼어.
버텼어. 왜 버텼냐? 제임스 2세 같은 경우에는 형 다음으로 한 거잖아. 형 다음으로. 형이 좀 왕을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2세가 왕이 됐을 때는 51살이었어. 그러니까 51였기 때문에 나이가 되게 많잖아. 그래서 의회에서 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조금만 더 그 다음에 왕을 생각해 보자. 조금만 기다리자 했는데 어머나 세상에 제임스 2세가 아들을 낳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임스 2세가 죽으면 그 아들한테 물려주겠죠. 아, 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이 집안에다가 왕을 시킬 수 없어. 더 이상 안 되겠어. 하고 여러분 의회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자 쓸게요. 제임스 2세를 폐위시킵니다. 자, 안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누구한테 물려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이 의회가 왕을 찾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아들은 안 돼. 제임스 2세 안 돼. 아, 더 이상 얘한테는 안 되겠어. 그래서 그 대신 누구한테 물려주냐? 여러분 제임스 2세 밑에 쓰면 됩니다. 제임스 2세한테 딸도 있었어. 그 딸 이름이 뭐였냐면 메리였다. 메리. 더하기 그 메리가 누구랑 결혼하냐면 윌리엄이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국 사람이 아니라 네덜란드 사람이야. 자, 그러면 제임스 2세를 폐위하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 메리와 얘들아, 메리는 영국의 그 혈통의 그 왕의 혈통이잖아. 그러니까 메리가 왕. 그 다음에 또 하나 윌리엄 공동 왕으로 추대합니다. 자, 그래서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 왕으로 추대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의회에서 원하는 건 뭐였냐면 제임스 2세가 너무 마음대로 하니까 얘를 내리고 딸을 대신 세우는 거야. 그 대신 외국에서 자, 메리는 외국으로 시집을 갔기 때문에 네덜란드로 시집을 갔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왕을 또 하나 데리고 오는 거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임스 2세는 마음대로 했지만 메리와 윌리엄은 의회에 의해서 왕이 된 거잖아. 의회가 데리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의회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의회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포인트, 여러분 이런 스토리보다 더 중요한 거 교과서에 뭐가 나오냐면 자, 화살표 얘 정말 중요해요. 권리장전. 자, 권리장전을 확립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권리장전에 동그라미 치시고 자, 권리장전. 얘들아, 이 단어, 이 비슷한 단어가 여러분이 생각이 나야 돼. 이 비슷한 단어가 언제 썼냐면 청교도 혁명 때 가면 여러분 권리청원이라고 돼 있죠. 이 단어가 생각이 나야 돼요. 아, 근데 권리청원은 뭐고 권리장전은 뭐야?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거든. 자, 그러면 권리청원은 뭐냐면 청교도 혁명 때 제출했던 그건 그냥 편지야. 그냥 제출하는 거야. 임금님 이거 좀 읽어보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건의하고 제안하는 거야. 그럼 이거 읽어보고 왕이 마음대로 안 해도 돼. 지 마음대로 해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권리청원이 법적 효력이 없었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막 계속 혁명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왕들이 와가지고는 지 맘대로 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 확 이거를 법률로 만들어버리자. 법률로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네 글자 권리장전이야. 여러분 장전은 규칙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규칙, 뭐 법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 그래서 자, 아예 책으로 만든 거야. 두꺼운 책으로 만들어서 바치는 거죠. 자, 메리랑 누구한테? 윌리엄한테 이 책을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이거요, 권리장전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돼요.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왕이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왕이라도 쫓겨납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지. 물론 이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라 너도 지키라 이거야. 야, 왕,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찰스 2세나 찰스 1세처럼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너도 법 지켜. 안 그러면 니네 아빠, 안 그러면 니네 할아버지처럼 돼.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권리장전이야. 여러분 이 내용을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어떤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지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권리장전. 그래서 권리장전을 받았어. 그러면 얘들아 메리랑 윌리엄은 이거 거부할 수 있어요? 못하지.
일단 법률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나 왕 시켜줬는데 함부로 거부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오케이, 받아들여요. 그러면 결과까지 먼저 하고 권리장전 보여줄게요. 자, 점 결과. 그러면 여러분 명예혁명을 통해서 영국이 어떻게 됐냐? 얘들아, 왕은 있죠. 메리랑 윌리엄이라는 왕은 있잖아. 그리고 그 후세에도 계속 왕이 있었어요. 왕은 있어. 왕은 있으나 이 왕도 뭐를 꼭 지켜야 돼? 법을 꼭 지켜야 돼. 그래서 이런 나라의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자, 쓰세요. 입헌 군주제의 통치 방식을 확립했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 동그라미. 입헌 군주제. 중요한 단어, 어려운 단어니까 동그라미. 입헌 군주제. 그럼 여기 뜻 알려줄게. 자, 뜻 알려줄게요. 얘들아, 메리나 윌리엄은 왕이죠. 자, 봐봐. 군주는 여러분 왕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군주가 있어. 군주는 있는데 군주 앞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군주 앞에 뭐가 있어? 입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헌법은, 헌은 헌법입니다. 헌법에 입각해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야. 그러면 왕 앞에 법이 있죠? 이런 나라를 입헌 군주제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밑에다 쓰세요. 왕은 있어. 왕은 군림하나. 자, 왕은 있어. 그러나 통치하지 않는다. 이게 입헌 군주제의 핵심이에요. 왕은 있으되 통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 전에는 왕이 다 했잖아. 왕이 다 하고 왕이 세금 걷고 왕이 다 했는데 이제 누가 다스려? 자, 여기서 말하는 다스리는 사람은 의회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존재하되 너 죽이진 않을게 이거야 얘들아. 너 죽이진 않을게. 그대로 있어. 그렇지만 통치는 우리가 직접 할게. 네 마음대로 세금 못 걷어. 네 마음대로 군대 소집 못해. 네 마음대로 사람 가질 수 없어. 왕 마음대로 하던 것을 그걸 누구한테 갖고 오냐면 의회한테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해야 현대 정치 제도가 이해가 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 그러면 보통 여러분 이런 나라, 이런 정치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예를 들면 영국. 지금도 영국 있잖아요. 여왕이 있잖아. 그런데 실제로 정치는 누가 해? 총리가 하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뽑은 총리가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입헌 군주제를 지금도 하고 있죠. 그 전통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이때부터. 1689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영국이 한번 크게 바뀐 게 이때야. 한번 크게 바뀐 게 이때고, 이후에 정치 제도는 거의 유사하게 의회의 힘이 강한 나라죠. 이렇게 유지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명예혁명 끝. 그러면 명예혁명 끝났어요. 그러면 어디에 동그라미 치냐? 자, 우리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크게 칠까? 얘는 폐위됐지만 얘는 올라갔죠. 자, 이때를 우리가 명예혁명이라고 해요. 명예혁명. 그러면 이 과정에서 여러분 싸우거나 죽거나 뭐 피바람을 막 몰고 오거나 전쟁이 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롭게 명예롭게 혁명이 일어났다. 명예혁명이에요. 창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의 공통점은 왕이 죽었죠. 왕을 끌어내렸잖아. 왕이 죽고, 그러니까 왕을 죽거나 끌어내렸지. 그래서 혁명이라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좀 차이가 있지? 청교도 혁명은 왕이 죽었지만 여기는 왕이 죽지 않았죠. 명예혁명은. 이런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달달달달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권리장전의 내용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 그림은 뭐냐면 지금 권리장전을 왕에게 이렇게 바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의 내용은 권리장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권리장전.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림이 흐릿하지만 우리 한번 자세히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남자는 윌리엄,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여자는 메리. 제임스 2세를 폐위시키고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둘은 공동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문서 같은 걸 이렇게 바치고 있거든요. 이게 권리장전이야. 이게 권리장전이야. 그러면 권리장전은 법률로서, 규칙으로서 그 다음에 효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의회의 사람이야? 그러면 의회의 사람은 이걸 바치면서 자, 권리장전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하고 이거를 바쳤겠죠. 그리고 이 두 사람도 오케이, 알겠어. 난 이제부터 영국의 법률 지킬게. 영국의 의회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을 지킬게 하고 오케이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 사람 속마음이 어떻겠어? 이거 바치면 물론 공손하게, 왕이니까 공손하게 바쳤겠지. 하지만 속으로 의회 사람들은 니네 이제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이거 법률이야? 이거 안 지키면은 니네 아빠, 니네 할아버지처럼 돼? 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영국 왕들은 여러분 더 이상 법 위에 있는 그런 왕들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도 왕이지만 이제 법률을 지켜야 되는, 자, 권리장전의 내용은 입헌 군주제가 확립되는 거죠. 군주 앞에 법률이 있지? 그러니까 입헌 군주제가 확립됐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권리장전의 내용은 선생님이 좀 보여줄게요. 권리장전의 내용은 이런 내용들인데 여러분 이거를 외울 수는 없어요. 이걸 외우는 건 의미가 없고 권리장전은 이렇게 읽어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여러분 이해만 하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읽어볼게요.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법률의 적용, 면제, 집행, 정지를 금지한다. 그럼 여러분 꼭 뭐 하려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야.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두 번째, 의회의 동의 없이는 돈 걷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의회의 동의 없이는 세금 걷지 마라.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얘들아, 세금은 누가 걷어? 일반 백성들이 마음대로 세금 걷지 않잖아. 일반 백성의 세금을 보통 왕이 걷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다 앞에 왕이, 군주 이런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군주나 왕은 의회 마음대로 못한다. 의회 허락 없이 마음대로 못한다. 그런 뜻. 그 다음에 상비군은 뭐냐면 여러분 군대예요. 군대. 그러니까 네 맘대로 군대 소집하지 마. 그런 뜻이죠. 전쟁을 함부로 벌이지 마.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의회에서 투표를 하고 결정을 하니까 왕 마음대로 전쟁을 할 수가 없지. 그러면은 여러분 장단점이 왕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왕이 무자비하게 마음대로 전쟁을 하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지. 자, 세 번째 봐봐. 선거의 자유, 그 다음에 발언의 자유, 그리고 국민청원. 얘들아 이거 보면은 요즘 법률이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도 자유 있잖아. 그 다음에 의회의 발언의 자유 있잖아. 그 다음에 청원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요즘 법률과 굉장히 유사한 권리장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의회를 소집한다. 왜 이 문항이 들어갔냐면 옛날에 찰스 1세가 국민청원을 받아들였어. 그때 받아들였는데 그때 11년 동안 의회를 해산하고 소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왕이 지 마음대로 해산시켰다가 소집했다 이러는 거야. 야, 왕, 이제 왕이라도 함부로 의회를 해산시킬 수 없어. 함부로 의회를 막 흐트러뜨릴 수 없어. 3년에 한 번은 꼭 소집해야 돼. 이런 법률로 확 박아놓는 거지. 그래서 권리장전이 생기면서부터 의회 정치가 시작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이거를 이렇게 막 읽어보고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왕의 권리를 어떻게 한다? 그렇지. 억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왕의 권리를 제한한다. 그 대신 의회의 권리는 어떻게 됐다? 그렇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권리청원과 권리장전의 차이점을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선생님이 이거 지우고 네모칸 그려서 설명해 줄게요. 자, 여러분 프린트 빈공간에다가 이렇게 네모칸 쳐놓고 청교도 혁명이나 명예혁명 옆에다 써놓으면 더 눈에 띄고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빈 공간에 우리 네모칸 조그만하게 그려서 쓰면 됩니다. 자, 권리청원과 권리장전은 둘 다 권리가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무슨 권리냐면 왕의 권리는 어떻게 된다? 제한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쓸게요. 왕권은 제한한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왕권은 뭐 떨어진다, 제한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 내용이 그거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잖아. 의회의 허락 없이는 왕이 마음대로 세금을 거둘 수 없다. 이거 왕권이 떨어지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누구의 권한은 높아져? 의회의 권한은 높아져. 왜? 모든 걸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차이점은 뭐냐면 이 둘의 차이점은 권리청원 같은 경우에는 청교도 혁명 때 제출했죠. 이건 왕에게 편지 형식으로 제출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건의나 제안의 성격을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걷지 말아주세요. 라고 제안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받아들이는 건 그 받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 편지를 받는 사람 마음이야. 알았어, 오케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됐어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반대로 장전이라는 건 뭐냐면 확 두꺼운 책으로 써가지고 확 법률처럼 못 박아 놓는 거야. 그래서 법률로서 확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률로 확정한다. 그럼 여러분 얘는 그냥 제안이지만 얘는 법률로 확정하니까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 쫓겨나거나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청교도, 얘는 명예혁명 때 이렇게 권리장전이 생겼다, 청원을 제출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내용은 뭐다? 의회의 권한은 올라가고 왕권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두 번째 내목하는 뭐냐면 우리가 교과서를 읽다 보면 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단어들은 역사책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사회책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용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선생님이 표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교과서 읽다 보면 전제정치했대. 찰스 1세, 제임스 1세 전제정치했대. 그리고 두 번째 명예혁명 이후에 입헌군주제 했대. 그 다음에 크로메리 공화정 했대. 청교도 혁명 때. 이게 뭐야? 뭔지 알아야겠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전제할 때 제. 왕 마음대로, 황제 마음대로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군주라는 단어 들어가 있죠. 여러분 이 둘은 왕이 존재해요. 그래서 가끔은 전제 군주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자, 왕이 둘 다 존재해. 둘 다 존재해. 근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왕이 다 한다는 거잖아. 자, 그래서 얘가 통치도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그 다음에 옛날 중국, 그 다음에 옛날 뭐 프랑스나 영국 이런 왕들은 다 전제 정치 했었어요. 물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명예혁명 이전에, 청교도혁명 이전에. 자, 그런데 입헌군주제 딱 되니까 어떻게 바뀌냐? 왕은 있어. 왕은 있지만 그 앞에 법률, 헌법에 의해서 다스리는데 의회가 결정적 권한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너는 있어. 그래, 그 자리에 있어. 왕, 너는 있어. 하지만 뭐는 못해. 다스리지는 못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얘들아 입헌군주제 하는 나라는 어디냐면 예를 들면 얘들아 영국. 자, 명예혁명 때 영국이 입헌군주제 시작했다고 그랬지. 지금도 하고 있죠. 엘리자베스 여왕 있고, 그리고 여왕은 통치를 하지 않죠. 정치를 하지 않지. 거기는 의회와 총리가 한단 말이야. 이게 입헌군주제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형식이야. 일본 천황이 있죠. 하지만 천황은 매스컴에 나오지 않잖아. 보통 모든 법률은 모든 일은 아베 총리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입헌군주제가 아직도 많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왕이 있고 총리가 다스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나라는 얘들아 입헌군주제가 아니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잖아. 그럼 왕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러면 왕이 없고 국민의 대표가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화정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얘는 왕이 없어.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리잖아. 공동체 함께 모여서 다스리는데 생각해봐. 모든 인구가 정치에 참여를 하면 그 나라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를 한 명 뽑는 거야.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고. 그러면 통치는 누가 하냐? 국민의 대표가 통치를 합니다. 국민의 대표가 통치를 한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 한국, 미국 이런 나라 공화정이죠. 여러분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잖아. 이런 식으로 정치 제도를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알아놓으면은 여러분 역사책 읽는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사회책 읽는데도 편해요. 이거 알아두세요.